네, 안녕하세요. 그린백서입니다. 네, 오늘 좀 소식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게 한 며칠 전에 크게 한번 공시가 떴던 내용들인데, 가장 큰 거는 2022년 이제 로드맵이 나왔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가장 크게 끌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2021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저희가 종합을 해서 2022년엔 이럴 것이다라고 저희끼리만 이제 예측을 하고 시장에서 과연 어떤 반응이 이어질까,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불안 심리이기도 하고 기대 심리이기도 했었는데, 이것을 한 번에 이제 올해 1월에 해소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게 이번 며칠 전에 일어났던 로드맵 공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썸머너가 나온다, 이제 1분기에 나온다 이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바이프로스 시티라든지 작년에 나왔던 이제 바이포트 월렛이 모바일 쪽으로 나오잖아요. 체인러너 큐도 그렇고. 이게 참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예상만 가지고는 이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믿음을 갖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로드맵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로드맵에서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어떤 불안성, 특히 바이프로스트에 관해서, 물론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저희가 뭐 막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할 때 이것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사람들은 가져가고, 이쯤에서 더 뭐 어떻게 선택을 할 사람들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켜 줬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에 로드맵을 업데이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씩 저희가 이제 그걸 뜯어보기 전에 가장 큰 그림부터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짜잘한 것들은 짜잘한 거대로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뭐 그때에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메인넷 런칭이라고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에는 좀 어폐가 있고 어그로가 있는 것 같아요. 바이프로스트가 그럼 이전에는 뭐 베타 버전이었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인넷 런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특히 내가 장기 홀더가 아니고 이 프로젝트를 공시를 통해서 어디 뭐 타 사이트 공시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디포스를 통해서 그 메커니즘 컨센서스로 이루어지는 블록체인 메인넷이 출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전까지도 이미 바이프로스트는 잘 구현이 됐었고 여러 체인들을 연동을 시켜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A에서 B 체인, C에서 B 체인, 가령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사이사이에서 그것을 검증해주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더리움 솔리디티의 언어를 기반으로 한 뭐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양쪽에서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게 바이프로스트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뎁들이 A에서 C, C에서 B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디포스가 붙었어요. 붙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가는 거지? 뭐 중앙화적인 면모로 바뀌는 건가? 메인넷이 있기 때문에 이 디포스 메커니즘만 뭐 잡으면 여기서 뭐 에러가 나거나 뻥이 나면 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안성에 좀 약점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특히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AMA 방에서 이것을 이제 물어봤고, 받았던 답변은 그렇게 막,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회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양날의 검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쓸 것은 쓰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가져가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을 가져와 봤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게 이제 디포스로 바뀌게 되면서 무슨 바이프로스트 시티라는 어떤 메인넷 자체가 출범을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디포스가 메인넷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빠르잖아요. 디포스라는 게 별게 아니고, 포스라는 것이 이제 그래픽 카드로 채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앞으로 포스로 바뀌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예치를 해놓으면 그 발리데이터를 뽑아서 저희가 이제 그 자산을 예치를 하고 그 예치한 자산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앞에 이제 D가 붙으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60억 인구가 전부 다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각각의 국회의원을 뽑듯이 이제 디포스 이제 델리게이션 같이 대표인을 뽑고 거기에서 이제 빠르게 법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디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도, 가스비,
이런 거를 좀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부라든지 어떤 그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자신들이 좀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뭐 비트코인 페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마 체인을 연결하는 것에서는 뭐 그거는 아마 쭉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뎁을 얹은다든지 굳이 뭐 불필요하게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뭐 디포스로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정확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서머너 외에 어떻게 뎁을 유치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시장에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윤곽이 드러나겠죠. 일단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시장에서 자기가 이걸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면서 특히 이제 메인넷이 나왔다는 건 제가 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좋은 호재예요. 이거는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바이프로스트가 로드맵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세 가지의 키워드가 나오면서 이제 소각이라는 그런 형태에서 저희가 아마 더 큰 상승의 힘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가격도 있겠지만 가격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타 거래소에 이제 어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자신감 이런 것도 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드맵이라는 게 왜 이번에 신뢰와 약속을 더 증명을 해줬냐면 과거에 이들이 행해왔던 프로젝트들 그리고 그 계획들, 스케줄들이 일사천리로 저는 진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날짜를 뭐 크게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날짜가 일주일 정도 좀 지연이 된 적은 있었을지언정 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하고 올해는 요거부터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차질이 있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분기마다 하나씩 내놓는 게 아니라 한 달마다 3개씩 내놓은 그런 적도 있잖아요. 작업 속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2022년에 로드맵이 나왔는데 이번 로드맵은 이거를 제가 나중에 한번 그러니까 발표가 나오면 그 나오는 대로 즉시 한번 제가 또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로드맵을 보시면 2021년에 나왔던 스케일하고 올해 또 나왔던 스케일이 몇 배는 더 커요. 뭐 덱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이번에 기존에 나왔던 서비스를 더 확장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걸 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뭐 하겠다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실현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작년에 그 로드맵을 보면서 시행해 왔던 것을 데이터로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의 불안성, 얘네를 정말 내가 끝까지 들고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만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메인넷, 그러니까 실제로 다시 얘기하면 이제 컨센서스가 원래 없었는데 컨센서스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디포스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메인넷이라는 게 생김으로써 이제는 뭔가 좀 더 신뢰가 더 생긴 거죠. 원래 암호화폐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선이 뭐냐면 블록체인이 아니면 관심을 잘 안 가져줘요. 그러니까 비방성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대그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블록체인답게 굴러가지 않으면 좀 멸시를 받거나 좀 약간 이 부류로 칩니다. 되게 아류로 치기 때문에 디포스라는 그런 명패를 건 건 굉장히 시장에 어필하기에는 굉장히 딱 좋은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뭐 SEC 증권 이야기가 많잖아요. 이게 증권이냐 아니면 이게 뭐 화폐냐. 근데 스테이킹을 그래서 저희가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여기 이제 재단에서는 디포스라는 명분으로 이제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이라는 서비스가 나타나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 이상 쏟아지는 락업 물량이 없잖아요. 매달마다 이제 쏟아졌던 물량 거기에다가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합쳐져서 버닝이라는 이제 소각 여태까지 바이프로스트가 한 40억 개 정도가 됩니다. 토큰 개수가 최대 발행량 그리고 최대 토큰이 여기에서 거의 한 절반가량 40%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급력은 굉장히 저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게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100원이 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떨어질 수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격이라기보다 앞으로 홀더들이 이제 내가 이것을 더 홀딩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 이런 거를 심어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큰 버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버닝이라는 게 16억 정도를 소각을 한다고 해요. 이게 한 40%면은
앞으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총량이 40억이니까 거의 한 20몇 억? 예, 그렇게 아마 물량이 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소각을 하는 것도 소각이지만 디포스로 전향이 되면서 이제 델리게이션을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위임 지분 증명이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인원을 뽑기 위해서는 스테이킹을 해야 되고 스테이킹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SEC 그런 증권의 문제를 피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테이킹이 가능한 거고,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서 또 물량이 또 잠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제 BFC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증명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또 이제 소각이 일어나겠죠. 추가적인 소각. 앞으로 이제 뎁들이 더 얹어진다는 것까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디벨로퍼라든지 뭐 투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BFC를 갖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아마 가격적으로는 자신감이 좀 붙지 않을까. 제가 올라간다는 말씀은 못 드려요. 근데 예, 자신감이 아마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뭐 홀더로서라든지 뭐 차트적인 관점에서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이프로스트는 이제 2월 달부터다. 그래서 2월 달부터 제가 그 메디움에서 읽은 자료인데 토큰 소각이 그때 이제 시행이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2월달 2분기가 아니라 2월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스테이킹도 20% 연이율 해가지고 먼저 하는 사람에게 더 이제 큰 이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이건 차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뭐 이제 서머너가 1분기에 이제 런칭이 될 텐데, 서머너가 1분기에 런칭이 되는 시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미팅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보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바이프로스트 시티와 함께 이제 뭐 마켓플레이스도 돌릴 거고, 그리고 소각 재료, 여기 이제 소각이라는 그런 재료를 통해서 또 한번 이제 팍팍 한번 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격을 논하기보다 거래량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미 뭐 이번에도 이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1000 비트코인 거래량 거래 대금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주 이렇게 거래량이 팍팍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예, 가격이야 뭐 다시 회귀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거래량이 높아야 이게 상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많이 사는구나. 그런 거를 좀 어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디포스라든지 이런 메인넷 이야기를 환영을 하는 이유가, 코인베이스는 메인넷이 없으면은 보통 코인 취급을 잘 안 해요. 원래 그렇습니다. 코인베이스라는 게 굉장히 건강도를 높이 사는 거기 때문에 건강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이 펀디멘탈을 1차원적으로 가장 신경을 쓰는 곳이기 때문에, 왜냐면 다시 했다 폐지할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물론 뭐 요즘에는 코인베이스가 뭐 잡거래소처럼 좀 다양한 코인을 많이 좀 빠른 시간에 상장을 시키고 있긴 하지만, 메인넷이 나오지 않으면은 아무리 자기들이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투자를 했었을지언정 여기다 상장을 바로 시키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도 바이낸스 이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스테이킹을 가장 많이 여기 서비스가 가장, 스테이킹도 하게 되면은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활발한데 바이프로스트는 스테이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프로스트를 뭐 상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얘를 상장을 시키려면 이 이익을 뽑아야 되는데, 거래량이야 뭐 그렇다 쳐. 뭐 지금 아직 성장 중이니까. 근데 뭐 업비트에서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 애가 우리한테 온다면 얘를 잘 팔아야 되는데, 스테이킹도 없는데 이거 괜히 뭐 우리가 여기다 넣어봤자 거래량만 뽑을 거고, 그러면은 한 번 올랐다가 내려갈 텐데 그거 보고 어떻게 뭐 매력이 있겠어요, 사실. 그래서 스테이킹도 사실 얘네들이 같이 하거든요. 이게 상장하자마자 스테이킹도 같이 막 때린단 말이에요. 40%, 50%. 가장 가령 큰 예로 원인치라는 프로토콜이 바이낸스 랩에서도 투자를 받았던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죽어가는, 가격이 떨어지는 건 보고 싶지가 않아서 50%, 60%까지 아마 연이율을 올려서 스테이킹을 서비스를 제공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만큼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는 나 있는 그런 거래소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충족을 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내일 뭐 상장이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확실히 이제 구색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재단 측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들이 실제로 단순히 가격을 올리려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는 얘기하는 분들은 좀 억지가 있는 것 같고요. 디포스를 통해서 돈을 묶고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뭐 디포스를 하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충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홀더의 입장도 충족을 시켜주었고, 재단 입장에서도 두 가지를 쓰면서 더 시장의 접근성, 그리고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니즈를 더 충족시켜줄 수 있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충족을 시켜주는 것 같아서 이번에 공시가 나왔던 스테이킹, 그리고 소각, 디포스, 그 외에 뭐 로드맵들, 정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모바일 출시, 뭐 서모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나하나씩 공지가 뜨면은 저도 그거 발맞춰가지고 늦더라도 하루 이틀 늦더라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전에 만들려고 했던 영상 있잖아요. 그 영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뭐 바이프로스트는 메인넷이 없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메인넷이란다. 그 폴카다처럼 뭐 이런 그런 중앙 핵심적인 그런 개념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갖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며칠 전에 이게 갑자기 디포스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좀 꼬여서 그거는 좀 잠가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만족합니다. 네, 계속 지금 저는 뭐 일이야 뭐 가장 빡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주식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뭐 가격 상승보다 얘네들이 일을 해야 돼요. 네, 저는 그런 프로젝트를 더 좀 선호합니다. 그래야 제가 홀딩을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런 홀더분들도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해할 거라고 믿고 있고, 뭐 계속 버텨야죠. 뭐 재단에서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홀딩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